1월 29일 목요일 수업. 네, 여러분들 학교가 결정이 어느 정도 났겠죠? 네, 좋은 학교, 자기가 원하는 학교 되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수업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녹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제를 한 중간 정도 나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많아서 3시간 좀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굴리란 예감이 조금 듭니다. 일단은 뭐 최대한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354번까지 했고요. 355번 아니 147쪽 할 차례거든요. 여기부터 좀 해볼게. 자, 질문은 이제 실제로 2월 들어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8번. 네. A 집합이 A, B, C, D이고요. 그 다음에 B 집합은 D입니다. 자, A 교집합 X는 X, A 차집합 B, 합집합 X는 X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집합의 포함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언급하고 갔던 거 있죠? 자, A 교비가 A면요, 이게 A와 B의 공통점이 A다. 예. 근데 교집합은 결국 뭐다? 이 공통점이니까 일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A와 B의 공통점이자 일부분이 A니까 A가 일부분, B의 일부분이다. 요렇게 간다고 이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A가 B에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긴 하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면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준 게 있다. 자, A와 B의 교집합인 A다. 근데 A,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1, 2, 3번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면 A 교 B가 2번인데 이게 A다. 1번하고 2번이다. 아니 2번은 1번, 2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2번, 1번, 2번이야? 2번이 1번, 2번이 되려면 1번이 문제야. 1번 때문에 안 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1번이 지워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사실 없다. 그러니까 여긴 사실 없다.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느냐? 2번 구역만 있고 B번은 2번하고 3번 영역이니까 A가 B에 들어간다. 그래서 A가 B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도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괜찮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A랑 B의 공통점이 A니까 원래 공통점은 작은 부분이고 일부분이니까, 그러니까 A가 작은 부분, A가 일부분이다, A가 B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지만 이게 너무 어려우시면 일단 이 정도로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 하실 때는 거의 바로 나와야 되긴 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해석을 하면 A랑 B, X의 공통점은 X니까 X가 작다 이거예요. 공통점은 작은 부분인데 작은 부분이 X다. X가 작다. 뭐보다 A보다. 그래서 요거는 X가 A에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 차 B라는 부분이 있어. A에서 B를 지우면 이게 이제 A, B, C거든요. 그렇죠? A, B, C랑 X랑 합치면 X가 돼. 아니 합치면 커지잖아? 근데 커진 게 X야. 그러니까 어떻다? X가 크다 이거예요. X가 크다. X가 크니까 합쳐봤자 그대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A 차집합 B하고 X랑 비교하면 X가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고. A 합집합 B가 만약에 A라면 둘이 합쳐서 커진 게 A인데 A, B 합쳐서 A, 그러니까 큰 게 A다 이거죠. 합쳐서 커진 게 A다 이거. A, B를 합치면 커지는데 그 커진 게 A야. A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니까 이런 모양이다라고 알고 바로 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자, 일단 A, B를 이렇게 그려요. 1번, 2번, 3번을 해요.
자, A 합비가 몇 번이에요? 합치니까 1, 2, 3번이죠? 근데 A가 몇 번이죠? 1번, 2번이죠? 근데 이게 같단 말이야. 말이 안 되지. 왜? 3번 때문에. 1, 2, 3번하고 1, 2번이 어떻게 같아? 3번 때문에 말이 안 되지. 아, 그러니까 얘는 뭐다? 아, 사실 3번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1, 2, 3번, 1, 2번하고 같아야 정상인데 원래 말이 안 되니까 3번이 없어져야 말이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 3번은 원래 없는 거다. 그러면 A 집합은 어떻다? 1번, 2번이고 B 집합은 2번, 3번이지만 3번이 사실 없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B가 A에 들어간다. 네, B가 A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엄청 어려운 건 저만 해고 있었거든. 그래서 요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또 돌아와서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알았어. 네, 이 두 개를 알았어요. 이 두 가지 힌트가 A 차집합보단 X가 크고 X보단 A가 커.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 있지. A 차집합 B는 X에 들어가고 X는 A에 들어가. 원소나열법 써보면 A 차 B는 ABC죠. X는 ABC를 포함해요. 근데 X는 어디에 들어가요? 네, ABCD에 들어가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X가 될 수 있는 집합이 몇 종류냐 물어봤어요. 그럼 X는 일단 ABCD의 부분 집합이니까 A, B, C, D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지금 이 조건 때문에 A, B, C는 무조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A, B, C는 일단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D랑 E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잖아. 그러니까 D를 넣을까 말까 두 가지, E를 넣을까 말까 두 가지, 그러니까 총 네 가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5번은 비슷한 거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56번, 57번처럼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좀 봅시다. 자, 56번. 자, 전체 집합 U는요. 15 이하의 소수를 원소로 해요. 그러니까 15 이하의 소수 그냥 원소나열법 써볼게. 2, 3, 5, 7, 11, 13인가요? 전체 집합입니다. 저 중에서만 볼 거고 요거의 부분 집합 A는 2, 7이고요. 그 다음에 B는 3하고 13이에요. 겹치는 게 없네요. 자, 그럼 문제. 자, 조건이 A 차집합 X는 공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B 차집합 X는 B예요. 자, 요게 성립하는 U의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이게 해석을 하면 A에서 X를 지운다라는 뜻이겠죠, 차집합이. X를 지우면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러면 X가 어떻게 있어야 되냐? A를 다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X는 2, 7을 다 지운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X에는 2하고 7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2하고 7이 X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울 때 다 지워져요. 자, 그래서 A 차집합 X가 공집합이면 요거는 무엇을 뜻하냐? A는 X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큰 걸 지우니까 다 지워진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역시 이거 안 된다. 이러면 또 이렇게 해야 돼. 자, A가 있고 X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구역이에요. 자, A 차집합 X는 뭐예요? 1, 2번에서 X를 지우면 1번 남죠. 근데 얘가 공집합이래. 1번이 공집합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1번은 없는 거야. 그러면 A는 몇 번만 남아요? 2번만 남고요. X는 여전히 2번, 3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가 X에 들어간다. A가 X에 들어간다. X의 부분집합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네, 사실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자, 그 다음에 B차집합 X는 B다. 사실 얘가 좀 어렵습니다. B에서 X를 지우면 B가 그대로 남아. 즉 이거는 X는 B를 하나도 못 지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X를 지우는데 3하고 13을 못 지워. 그러니까 3하고 13은 X에 안 들어간다예요.
그러니까 3하고 13이 없으니까 못 지우고 그대로 b가 남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을 하겠다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b하고 x를 봐요. 네, 또 1번, 2번, 3번이야. 자, b 차집합 x 뭐예요? 1번이죠. 요거 1번 구역이고요. 근데 b는 1, 2번이잖아. 그러면 자 1번하고 1, 2번이 원래 같아. 원래는 말이 안 되지. 근데 같아야만 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거야. 뭐가 특별한 거야? 아 사실 2번은 없는 거구나. 사실 얘는 없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b는요 1번 구역이 되고요. x는 3번 구역이 되고요. 그리고 2번 구역은 없어요. 2번 구역이 뭔데요? b와 x가 겹치는 부분. 그래서 얘는 비교집합 x는 공집합이다. 즉 b와 x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3하고 13은 x에 안 들어간다 이거야. 겹칠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네. 뭐 사실 약간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해석을 하면 a는 x에 들어가니까 x는 이치를 들고 있는데 b랑 x는 겹치는 게 없으니 x는 3하고 13은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x는 어떻다? 2하고 7은 포함이고요. 3하고 13은 없다 이거예요. 그럼 x는 원래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니까 x는 2, 3, 5, 7, 11, 13을 가지고 만드는데 2하고 7은 무조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13도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5하고 11은 뭐 별 얘기 없잖아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5를 넣을까 말까 두 가지, 11을 넣을까 말까 두 가지. 그래서 얘도 총 4가지가 경우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렵죠? 자, 357번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로 배우는 개념이라서 집합이라는 개념이 조금 많이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전체 집합 U는요 1, 3, 5, 7, 9, 11, 13입니다. 13까지 홀수만 써놨네요. 네, 이 중에 A는 1, 5, 9, 13, 네, B는 7하고 9하고 11. 자 그리고 A 합집합 X는 B 합집합 X에 들어가요. 어렵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게 성립하는 X가 몇 종류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X는 몇 종류냐예요. 야, 이게 참 힘들다, 그죠? 자, 일단은 논리적으로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자, A 합집합 X는요. 일단 A도 쓰고 X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1, 5, 9, 13은 무조건 있어요. 더 있을 수 있죠. 왜냐면 X 때문에. 그 다음에 B 합집합 X는요. 일단 B를 쓰고요. 뭐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여기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왠지 좀 이상해. 왜? 여기 보세요. 여기 1하고 5하고 13이 있는데요. 여기 1하고 5하고 13이 없죠. 그죠? 여기 1하고 5하고 13이 없어요. 1, 5, 9, 13 어쩌고가 여기 들어가려면 여기에 반드시 뭘 써줘야 되냐면 1하고 5하고 13을 써줘야 하거든요. 9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여기에 1, 5, 4, 13을 써야 돼. 그럼 누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B랑 X랑 합쳐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가 어떻게 돼야 돼? 1, 5, 13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X는 1, 5, 13을 포함한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x는 이거 가지고 만드는데 1하고 5하고 13이 반드시 들어가니까 3, 7, 9, 11만 넣을까 말까 고민한다. 그래서 고민할 원소는 4가지. 넣을까 말까를 4세트 고민한다. 그래서 16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면 이게 제일 좋은데. 네. 아니 근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지. 역시나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볼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이 3개짜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A, B가 있고요. 그다음 X도 있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뭐 물론 전체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개짜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요. 자, 그리고 영역을 나눠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랑 X를 합친 거는 어떻게 돼요? A랑 X를 합치면 2, 8번 빼고 전부 다예요. 1, 2, 8 빼니까 1, 3, 4, 5, 6, 7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1, 3, 4, 5, 6, 7. 자, 그 다음에 비합집합 X는요. B랑 X랑 합치니까 1번하고 8번을 지워야 돼요. 그러면 2, 3, 4, 5, 6, 7입니다. 들어가야 돼요. 3, 4, 5, 6, 7 잘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1번 여기 안 들어갔잖아. 근데 이게 말이 돼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1번 때문에 말이 안 돼. 딴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1번은 사실 있으면 안 돼요. 즉 여기에 해당되는 애는 없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자 보세요. 여기가 요 1번 영역이 어디 부분이냐면 자 x 내가 아직 모르니까 x는 생각하지 말고 A와 B에서 A 차집합 B의 일부분이잖아요. 원래요 A 차집합 B가 뭐냐면 A에서 저기 B를 지우면 어떻게 돼요? 1, 5, 13 남죠. 그러니까 1, 5, 13을 원래 여기 1번이나 6번 자리에다 써야 돼요. 1, 5, 13을. 근데 여기엔 아무것도 쓰면 안 되잖아요. 이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1, 5, 13은 무조건 어디 써야 돼? 여기에 써야 돼. 그럼 요거만 해결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만 해결이 되면 돼요. 왜냐하면 1, 6번이 A 차집합인데 1번에는 아무데도 못 쓰니까 이 경우 여기만 다 쓴다. 근데 여기가 어디에 있어? X에 있지? 그러니까 X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1, 5, 13이 들어가줘야 합니다. 다른 애들은 별로 상관없고요. 다른 애들은 별로 상관없어요. 요 1번만 문제라서 1번에 아무것도 안 쓰려다 보니 1, 5, 13을 여기 쓸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X는 반드시 1, 5, 13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흘러가요. 아까랑 똑같죠? 얘네 갖고 만드는데 1, 5, 13은 반드시 들어가니까 3, 7, 9, 11만 갖고 고민을 하자. 그래서 2의 4제곱.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정도 난이도면 내신 난이도라서 약간 난이도 있어요. 어렵습니다. 이 정도는 못 풀어도 내가 이해합니다. 필수 문제 8번하고 355 정도 푸시면 1회차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연습 문제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두 번째 하시는 분들은 좀 나을 텐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들 거라서 이게 근데 한 두 번 하면 보통 잘 해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자, 360번을 볼게요. 자, 여기 비끝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은 했어요.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 뭐가 맞냐 했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 풀 때 익숙치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1번이 맞냐? 그냥 하고 2번이 맞냐? 하고 3번이 맞냐? 이거 하는 게 그냥 제일 무난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그냥 번호 매기는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하고 네, 마지막 8번. 영역이 8개로 나뉘었잖아요. 자, 1번. A 합집합 비교시. 그럼 비교시가 몇 번이야? BC가 겹치는 건 5번, 7번이에요. 그 다음에 A는 1, 4, 6, 7이죠. 그럼 합치면 1, 4, 5, 6, 7이잖아요. 근데 이 비급친 건 4, 6, 7이잖아. 그러니까 1번은 틀렸어. 왜냐면 비급친 건 4, 6, 7이거든. 자, 두 번째. A 교 B 합시. 네. 자, 그러면 A가 몇 번입니까? 1, 4, 6, 7이고요. B 합시는 2, 3, 4, 5, 6, 7이에요. 교집합입니다. 그러면 겹치는 게 4, 6, 7이잖아요. 아, 그래서 요거 4, 6, 7인데 비급친 거 4, 6, 7이네. 맞네. 맞다. 2번이 답이다. 이렇게 가시면 그냥 괜찮습니다. 네. 내가 추천하는 그냥 저 방식입니다. 일단 그냥 저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2번. 네, 362번.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B차 집합 A 교 B는 공집합이에요. 자, 다음 중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했거든. 그러면 이게 이 뜻이지. B에서 얘를 지우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운 거야. 너무 많이 지워서 아무것도 안 남아요. 지우개로 지우니까. 그러니까 얘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놈이 뜻하는 바는 B가 A 교 B에 들어간다는데 자, 내가 좀 일단 정석적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B하고 A 교 B는요 원래 A 교 B가 작은 애잖아. 그러니까 원래 A 교 B도 B에 들어가거든. 이건 원래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이네. 그럼 선생님이 집합에 상등해서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이면은 이게 같은 거다. 그러면은 A랑 B랑 겹친 게 B네요. 그죠? 겹치는 부분, 공통된 부분, 작은 부분, A랑 B랑 작은 게 B네. 따라서 B가 A에 들어간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는 게 맞아요, 원래. 근데 어렵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추천하는 건 뭐 벤다이그램이다. 네, 2개짜리 집합이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1, 2, 3, 4번. 자, B가 뭐냐면 2, 3번이에요. 거기서 A 교 B를 빼요. 그러면 빼기 A 교 B인 2번을 지우면 원래 뭐죠? 3번이 남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게 공집합. 그러니까 3번은 공집합이에요. 그러니까 3번은 원래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B는 2번, A는 1, 2번, B는 A에 들어간다. 맞아? 근데 선생님 근데 이게 이 풀이의 장점이 뭐냐면 여기서 바로 문제로 들어갈 수 있어. 자, 예를 들어 62번을 볼까요? 예, 62번에 저기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에 B가 A에 들어가냐 그랬어. 근데 B는 2, 3번이 아니라 2번이잖아. 왜 3번은 없어진다니까. 그 다음에 A가 1, 2번이잖아. 맞네요. 1번은 맞아요. 맞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교 B는 A냐? B냐 했는데 A가 1, 2번, B가 2번만 있잖아. 그러면 1, 2번, 2번 교집합 2번인데 B는 2번이잖아.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 합 B가 A냐? A가 1, 2번, B가 2번만 있다니까 3번 없어서 1, 2번
4번.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냐인데 A가 1, 2번이고 B가 2번만 있잖아요. 그럼 빼버리면 뭐예요? 2번인데 2번이 공집합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틀렸다. 그러니까 무조건 맞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5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 보죠. 자, 365번 볼게요. 요 365번에 A차 B 합집합 B차 A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서 뒤쪽에서 나오는데 일단 수업을 좀 해보고 할지 말지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근데 문제는 풀어야죠. 자, A는 2, 9, A 더하기 2고요. 자, B는 A 세제곱 빼기 2A하고 A 더하기 7이에요. 자, 근데 A차 B 합집합 B차 A가 2하고 9하고 B예요. 자, A랑 B 구하래요.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뭔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랑 B를 그려. 뭐 여기서는 딱히 전체 집합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요거만 그릴게요. 자, 1번, 2번, 3번 구역입니다. 그러면 A차 B는요 1번 구역이에요. B차 A는 B에서 A를 지우니까 3번만 남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영역을 뜻하냐? 3번 구역을 13번 영역을 뜻하고요. 이 13번은 뭐처럼 생겼냐면 전체에서 가운데를 뺀 거야. 전체에서 가운데 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전체에서 가운데를 빼면 2, 9, B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1번, 3번에 2하고 9하고 B를 써야 돼. 알겠어?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A랑 B 구하는 거죠. 자, 근데 봅시다. 여기 보시면 자, 봐요. 원래 2, 9 그다음에 요 세 개 더 있죠. 이거를 원래 1, 2, 3번에 써야 되는데 지금 2, 9, B는 1번이나 3번에 써야 되고 근데 A에 2하고 9가 있죠. 그럼 2하고 9는 A에도 써야 되고 그 1, 3번 영역에도 써야 되는 숫자잖아. 같이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2하고 9는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랑 여기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그쵸? 그럼 B, 자, 그러면 또 봅시다. 그럼 이제 A 더하기를 쓸 건데, A 더하기를 여기다 쓸 거냐, 자, A 집합이잖아요. 자, A 더하기 2라는 숫자를 1번 구역에 쓸 수도 있고 2번 구역에도 쓸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A 더하기 B를 1번 구역에다 쓰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A 더하기 2가 1번 구역이면 네, 2 쓰고 9 쓰고 A 더하기인데 근데 이 1번, 3번 영역에 숫자 딱 3개만 쓰죠. 3개 써버렸네요. 그럼 일단 얘가 자동 B예요. 그죠? 자, 그러면 1번, 3번 영역에는 원소를 3개만 쓰는데 이미 3개를 썼으니까 여기 못 쓰죠. 그러면 남은 숫자 있죠? 자, B집합 보세요. B집합이 원래 A 세제곱 빼기 2A랑 A 더하기 7이잖아요. 그러면 A 세제곱 빼기 2A랑 A 더하기 7은 여기에 못 쓰니까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A가 원소가 5개네. A는 원소가 3개니. 그죠? 아, 말이 안 된다. 모수. 네, 모수는 뭐 퍼즐 푸는 거 같죠? 뭐 이런 거 하면서 논리력 키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A 더하기 2가 1번 구역에 못 들어가요. 네, 2하고 9는 일단 여기 쓰는 게 확실하고
그러면 A 더하기는 A 집합에 써야 되는데 1번 구역에 못 들어간 게 확실하니까 2번 구역에라도 써야겠네. 그죠? 여기에 A 더하기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2, 9 비례네. 1번, 3번이. 그럼 3번에다 B 써야 되네.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더 이상 쓰면 안 돼요. 이 B 하나예요. 근데 자, 또 보세요. B 집합은요, 원소가 2개거든요. 2개 써버렸네요. 그러니까 A 더하기랑 B 중에 하나는 하나는 A 세제곱 빼기 2A고요. 하나는 A 더하기 7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A 더하기랑 B를 써버렸잖아요. 이 두 개가 하나는 A 세제곱 빼기 2A, 하나는 A 더하기 7이다 이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A 더하기가 어떻게 A 더하기 7입니까? 이렇게 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같아? A 더하기가 A 세제곱 빼기 2A고 B가 A 더하기 7이다가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거 3차 방정식 풀면 되죠. 자, 따라서 A 세제곱 빼기 3A 빼기 2는요. 이거 조립대법 써야 되거든요. 그 혹시나 뭐 수학 공통수학 원에서 만약에 까먹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네, 1 마이너스 1면 될 것 같죠. 네. 그다음에 또 마이너스 1도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A는 1 또는 2예요. 네. 죄송. 마이너스 1 또는 2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다시. 둘 다 답일 수도 있지만 둘 다 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모순이 있겠죠. 자, 만약에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아우 힘들어. 네, A 집합은 2, 9, 1 되고요. B 집합은 1하고 8 돼요. 그리고 B는 이제 A 더하기 7이니까 B는 6이죠. 네. 근데 말이 안 되는데? A 더하기 7이 말이 안 되잖아. B가 1하고 잠깐만. B가 A 더하기 7. A 더하기 7. 맞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잠깐만. 여기 틀렸구나. 여기 6이야. 그러면 A 차 B, B 차 A는요. 이쪽인데 2하고 9하고 6을 쓰네요. 맞네요. 이거 맞고요. 네, 두 번째 A가 만약에 2면요. A 집합은 2하고 9하고 4가 되고요. B 집합은요. A 세제곱에서 2A 빼니까 4하고 9가 돼요.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 얘가 문제네. A랑 B를 같이 그리잖아. 4구가 다 겹쳐. 이렇게 돼요. 여기 아무것도 안 쓰고. 근데 문제에서 1, 3번 구역 2, 9, B래네. 틀렸지? 이건 모순이네. 얘가 맞네. 네,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네, 이 정도 풀어주면 뭐 아주 훌륭하죠. 자, 선생님이 또 하나 정도만 더 해보려고 하는데, 67번은요, 내신에서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67번도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좀 옛날 거긴 하지만, 내신에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왜냐면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선생님이 69번 한번 풀어보고, 요 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은요 5 이하의 자연수라서 1, 2, 3, 4, 5예요. 근데 A는 1, 2, B는 2, 3, 4예요. 자, X교 A는 공집합이 아니고요. X교 B는 역시나 공집합이 아닙니다. 네, 둘 다 성립해요. 자, 이때 X가 몇 종류있냐 물어봤습니다. 자, 겹치는 게 없다가 아니다죠.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게 아니다, 겹치는 게 있다예요. 자, 그러니까 겹치는 애가 없는 게 아니다니까. 안 겹치진 않다, 겹치는 게 있다예요. 그러니까 X는 A와 겹치는 게 있다. 라는 뜻이고 얘도 마찬가지죠. X랑 B랑 겹치는 게 없지 않다예요. 네, 그러니까 없지 않으니까 겹치는 게 있긴 해요. B와도 겹치는 것이 있다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조금 어렵죠 말이. 자, 그러면 겹치는 게 있다라 그랬지 다 겹친다 이런 말을 하진 않았어.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 자, 보세요. A가 1, 2에 B가 2, 3, 4잖아요. 그럼 저 A랑 B의 좀 더 특별한 원소가 뭐냐면 2입니다. 왜 2는 두 번 들어가거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X가 A랑도 겹치는 게 있고 B랑도 겹치는 게 있는데 있기만 하면 돼. 만약에 2가 겹치잖아요. 그러면 고민 끝이야. 고민 끝이라고. 왜? 아니 A랑 겹치는 게 있고 B랑 겹치는 게 있잖아. 2.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2가 안 겹치잖아요? 그럼 A랑 겹치는 게 있는데 그게 2가 아니니까 무조건 1이 겹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가 아니니까 3, 4 중에 적어도 하나 겹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2가 좀 특별하기 때문에 2를 기준으로 봅니다. 첫 번째, 만약에 2가 X에 들어가 있다면 X가 만약에 2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A랑도 겹치는 게 있고 B랑도 겹치는 게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요거일 때는 무조건 오케이. 그러면 이때 X가 될 수 있는 거는 자 1, 2, 3, 4, 5의 부분집합인데 2는 무조건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얘는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1, 3, 4, 5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하죠. 문제 조건에 어긋나는 게 없으니까. 2의 4제곱. 고민 넣을까 말까 4번 고민하면 됩니다. 16가지가 있고요. 자, 만약에 두 번째로 2가 안 들어가면 이제 조금 골치 아파요. 그러면 A집합에서는 2가 안 겹치니까 무조건 1이 겹쳐야 돼요. 그러니까 X에 무조건 1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A집합하고 겹치는 게 생겨요. 그 다음에 B집합에 2가 안 겹치잖아요. X가 2가 없으면. 그러면 3, 4 중에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나 확률을 좀 많이 했으면 이걸 바로 갈 수는 있는데 여러분 좀 어려우니까 그냥 천천히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X는 이렇게 돼요. 자, 2는 안 들어가요. 2는 무조건 안 들어가고요. 1은 무조건 들어가요. 그 다음에 5는 넣을까 말까 고민하면 돼요. 넣을까 말까. 5x.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자, 3, 4는 적어도 하나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3 하나 넣는 경우가 있고요. 4만 넣는 경우가 있고요. 3, 4 둘 다 넣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3, 4를 넣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5가 두 가지가 있고요. 넣을까 말까. 그래서 4, 5, 4, 5, 3, 4, 5. 3 없고 4 없고 3, 4, 5. 오케이? 네, 6가지. 그래서 둘이 합쳐서 22가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모의고사 기출이라. 네, 이 정도까지는 내신에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천천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합의 연산 법칙을 좀 하고 네, 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어쨌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네. 자, 집합을 계산하는데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다. 네, 뭐 그 뜻이고요. 첫 번째, 네, 교화 법칙입니다. 교환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뒤 자리를 바꿔도 된다예요. 자, 여러분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나 똑같죠? 덧셈은 앞뒤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5 곱하기 7이나 7 곱하기 5나 똑같죠? 예, 곱셈은 자리 바꿔도 돼요. 근데 뺄셈은 아닙니다. 5 빼기 2 하고요. 2 빼기 5는 앞뒤 자리 바꾸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뭐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집합의 연산이 뭐가 있었죠? 합집합, 교집합이 있었습니다. 걔네는 앞뒤 자리를 바꿔도 괜찮다. 이게 교환 법칙이에요. 자, A랑 B랑 합치나 B랑 A랑 합치나 그게 그거다 이거죠. A랑 B의 공통점이나 B와 A의 공통점이나 그게 그거다 이거죠. 근데 차집합은 아니에요. 네, 뭐 그냥 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 법칙. 자, 결합 법칙은요, 결합 순서에 관한 거예요. 뭘 먼저 하느냐. 결합을 뭘로 해요? 괄호로 결합하죠. 괄호, 소괄호, 중괄호. 괄호의 결합 순서를 바꿔도 괜찮다 하고 하는 게 결합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요. 2 더하기 3 더하기 5를 할 때 앞에 거 먼저 해서 5 더하기 5를 하든 뒤에 거 먼저 해서 2 더하기 8을 하든 같잖아요. 네, 이게 결합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집합이나 합집합에 그게 성립한다 이거예요. A, B, C의 공통점을 재는데 A, B의 공통점과 C의 공통점을 재고 아니면 B, C의 공통점과 A의 공통점을 재도 같다 이거예요. 자, 뭐 증명해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입니다. 자, 왼쪽부터 A, B의 교집합 4, 7번이고요. 자, C는 3, 5, 6, 7이에요. 그러면 4, 7과 3, 5, 6, 7 공통점은 7번이거든요. 근데 자, 오른쪽 거 A 1, 4, 6, 7입니다. 그 다음에 B와 C의 공통점 5, 7입니다. 1, 4, 6, 7, 5, 7의 공통점 7번이에요. 같네요.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다. 자, 이게 결합 법칙입니다. 여러분한테 증명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합집법도 마찬가지예요. A합, B합, C가 있는데 셋 다 합칠 건데 앞에 거 두 개 먼저 합치고 뒤에 거 합치나 뒤에 거 두 개 먼저 합치고 앞에 거랑 합치나 뭐 그게 그거다 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똑같이 구형 나눠보면 돼요. 이거랑 똑같아요. 성립한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조금 골 때려 할 수도 있는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기본적으로 서로 규칙이 다른 두 연산이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분배 법칙은 네, A 곱하기 B 더하기 C죠. 이거 분배하면 뭐냐? A 곱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곱하기 C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도 할 줄 알고 거꾸로도 할 줄 압니다. 거꾸로 하는 건 이제 인수분해라고 하지만 자,
아이고 굳이 이걸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싶지만, 그러니까 A 곱하기 하고 BC죠. 그리고 이 더하기로 이제 바깥에 튀어나오고요. 그래서 기호를 굳이 얘기하자면 뭐 곱하기 괄호 밖에 있던 곱하기는 네, 이렇게 나눠지고요. 괄호 안에 있던 더하기가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되죠. 아 근데 이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 그래서 기호가 다른 합집합하고 교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네, 이걸 분배할 수 있다고. A 합 B교시인데 이게 다르죠? 그럼 이렇게 분배를 해주세요. 근데 기호는 어떻게 하냐? A 합 B, 그 다음에 A 합 C, 그걸 어떻게 교집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얘랑 똑같아요. A 곱하기 B, A 곱하기 C, 그리고 그걸 더해요. 교집합이 먼저 나와도 상관없어요. A교 B 괄호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A교 C, 그리고 네, 가운데 있는 합집합. 자,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아무거나 하죠. 자, A교 B 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분배 법칙을 쓰면 A교 B에 합 A교 C래 돼요. 한번 해보자고. 자, A가 뭐야? 1, 4, 6, 7입니다. B 합 C, 어이구 1번 빼고 전부 다네. 2, 3, 4, 5, 6, 7. 자, 1, 4, 6, 7하고 2, 3, 4, 5, 6, 7의 공통점은 뭐냐면 4, 6, 7이에요. 4, 6, 7 겹치죠? 자, 그 다음에 A교 B, A랑 B랑 겹치는 거 4, 7 합집합, A랑 C랑 교집합 6, 7 4, 7하고 6, 7하고 합치면 4, 6, 7 같네요. 네. 지금 아주 간단하게 됐습니다. 뭐 두 번째 건 따로 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분배 법칙을 좀 기억해 둡시다. 여러분이 어느 걸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얘가 교환이다, 얘가 결합이다, 얘가 분배다 정도는 알아야 돼요. 네. 뭐 증명하라고는 잘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앞뒤의 자리를 교환했네, 이거 교환 법칙 쓴 거네, 뭐 이 정도. 괄호의 결합 순서를 바꿨네, 결합 순서를 바꿨으니까 결합 법칙. 그리고 이게 뭐 곱하기 더하기 같은 뭐 인수분해나 뭐 식의 전개 같은 거 썼네, 분배 법칙 썼네,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 뭐 괜찮습니다 일단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노르간의 법칙인데요. 예, 뭐 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으니까 드 모르간의 법칙이겠죠. 예, 그 드는 저기 뭐야, 그 프랑스나 뭐 이쪽에서 저기 뭐야, 그 좀 뭐 높은 사람 앞에를 붙일 때 드를 쓰잖아요. 예, 드나 대나 뭐 판이나 뭐, 예, 뭐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귀종 뭐 이런 것들은 뭐 귀종인지 모르겠지만 부르봉대 부르봉이라던가. 예. 독일에서는 판, 뭐 루트비, 판, 베토벤 뭐 이런. 자, 드몰간의 법칙은 뭐냐면요. A 교비의 전체 여집합은 이걸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지수 법칙 같은 거예요. A, B의 세제곱을 하면 A 세제곱, B 세제곱이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하면 지수가 나눠져가지고 A 여집합, B 여집합인데 가운데가 바뀌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A 합집합 B도요. 예, 전체 여집합을 하면 A 여집합, B 여집합 똑같은데요. 교집합을 하시면 돼요. 가운데 뭐가 바뀐다? 이게 드모르간입니다. 그래서 여집합을 괄호 밖으로 빼냐, 괄호 안으로 넣냐의 차이예요. 예, 여집합을 뭐 이렇게 괄호로 묶은 다음에 여집합 아니면 이걸 나눠줬느냐, 이거 자리 바꾸는 거를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증명해 봅시다. 자, A교 B의 여집합이
과연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냐? 자, 여집합 개념은 내가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어요? 얘 빼고 나머지인데 나머지를 얘기하려면 바운더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자라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전체 집합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영역을 1번, 2번, 3번, 4번 해보자. 자, A 교비가 뭐예요? 2번이죠. 그러니까 2번이 아닌 거예요. 그럼 2번이 아닌 애들이 몇 번이에요? 1, 3, 4죠. A가 아닌 애들하고 B가 아닌 애들을 합쳐야 돼요. A가 1, 2번인데 아닌 애들 3, 4번. B가 2, 3번인데 아닌 애들 1, 4번. 3, 4, 1, 4 합치니까 1, 3, 4잖아. 같네. 지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벤다이그램. 그래서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네, 기억합시다. 3개짜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A교, B교, C가 다 여집합이면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합집합, C 여집합이에요. 네. 대신에 안쪽의 부호는 다 똑같아야 돼요. 안쪽에는 다 교집합 아니면 다 합집합 이렇게 돼야 됩니다. 증명 똑같이 하시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필수 문제 9번. 자,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했어요. 첫 번째, A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 이걸 간단히 하래요. 자, 밑에 해설이 있죠? 이걸 한 번은 해봐야 돼서 내가 해줄게요. 자, 이거 지금 배운 거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말고 지난 시간에 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차집합의 연산이었어요. 차집합의 성질 A 차집합 B는 다른 방식으로 뭐라고 쓸 수 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다시 한번 봅시다. A 차집합 B가 여기잖아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A에서 B를 지워라 그랬죠. 그래서 누가 지워졌어요? 얘가 지워졌어요. A에서. 그러다 보니 A는 A인데 얘처럼 B에 들어간 건 안 돼. 그러니까 A인데 B에도 들어가는 건 안 돼. B인 거는 안 된다. B인 것은 아닌 애들을 모은 거야. 그러니까 B가 아닌 A이고 B가 아니다. A는 A인데 B는 아닌 애들. 네, 이렇게 된다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요거까지 써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텐데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모르간 법칙 다 뭐예요? 교집합, 합집합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차집합이 나오잖아요. 차집합이 무조건 제일 먼저예요. 얘를 일단 교집합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를 보시고 차집합부터 바꿔주세요. A에서 B를 지운다. 그러니까 A만 남기고 B인 건 지워. B는 안 돼. A지만 B는 안 돼. A지만 B는 안 된다. 네. 이걸 먼저 해줍니다. 자, 뭘 쓴 거예요? 차집합의 성질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여집합 있죠? 괄호 바깥에 여집합이 있으면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써가지고 분배를 해줘요. 지수법칙 쓰듯이. 왜냐하면 나머지 법칙들은 바깥에 여집합이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여집합 다 나눠줍니다. 자, 이렇게 나눠줍니다. A교,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B 여집합. B 아닌 게 아니다. 이중부정은 긍정, 강한 긍정 말죠. 네, 요거고 속에 있는 뭐 바뀐다. 이렇게. 자, 그럼 난 뭘 쓴 거야? 여기서 일로 넘어가면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얘가 기호가 어떠냐면 여기가 교집합이고 여기가 합집합이야. 반대예요. 그럼 뭘 쓸 수 있냐?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A 교 A의 여집합, 합집합 A 교 B. 자, 뭐 썼다? 분배 법칙 썼다. 자,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자. A랑 A 아닌 거는 겹치는 게 없어요. 그죠? 아니 A랑 A 아닌 거랑 공통점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거 공집합입니다. 그리고 합집합 A 곱인데 얘네 둘이 합칠 건데 이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합쳐? 합칠 것도 없지. 그러니까 뭐다 그냥 A 교 B. 네. 그래서 증명됐습니다. 야, 빡시다 그죠? 자, 시험에서 어떻게 되냐? 이거 빈칸 채우고요. 두 가지인데 그냥 얘를 서술형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내는 게 첫 번째예요. 서술형으로 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서술형에서 하면 벤 다이어그램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보통 많은 학교들은 여기를 빈칸을 채워놓고 네모 박스 쳐놓고 첫 번째 빈칸은 원성질 쓴 거냐, 차집합 쓴 거냐, 드모르간 쓴 거냐, 결합 쓴 거냐, 빈칸 채워라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네모 채우고 여기서 일로 간 건 원성질, 여기서 일로 간 건 원성질, 여기서 일로 간 건 원성질. 5개 중에 골라서 써라. 뭐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걸 쓴 거예요. 이야,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2개나 더 있네. 네. 두 번째. 자, A 여집합, 합집합, 비차집합 A의 여집합입니다. 자, 제일 먼저 쓰는 게 뭐라고? 차집합입니다. 왜? 나머지는 전부 다 교집합이나 합집합이에요. 차집합은 무조건 교집합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건 거의 대부분. 네. B에서 A를 지우면 B는 B지만 A인 거는 없어. A는 안 돼. A가 아닌 애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뭘 썼다? 차집합 정도 썼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그럼 이 성질 썼어요. 그럼 나머지 성질들을 보세요. 나머지는 다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만 여집합이 있거든요. 괄호친 여집합. 괄호친 여집합을 없애기 위해서 드모르간을 씁니다. 똑같네요 순서가. 나눠줘요. A 아닌 게 아니다죠. 그럼 A입니다. 그리고 속에 거 부호 바꿔주세요. 잠깐만. 얘를 보니까 다 합집합이야. 방금 전하고 달라. 얘는 교의 합집합이라서 분배를 썼거든. 근데 얘는 다 합집합이니까 여러분 뭘 하면 되냐면 결합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B 아닌 거랑 A 합치기 쉬워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자리를 좀 바꿔줄 건데 뭘 먼저 쓰든 상관없는데 괄호를 풀어도 되고요. 네. 근데 뭐 굳이 좀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나는 이렇게 해볼게. 난 교환을 먼저 쓸게. 얘네들 자리 바꿨어요. 뭐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그럼 나는 교환 법칙을 쓴 거예요. 앞뒤 순서를 교환했다. 교환 법칙. 그리고 나서 A 아닌 거랑 A잖아요. 이걸 먼저 할게요. 그럼 뭐 한 거예요? 괄호의 결합 순서를 바꾼 거예요. 결합 법칙. 아니 생각해봐. 다 합칠 건데 뒤에 거 먼저 합치든 앞에 거 먼저 합치든 상관없잖아. 근데 자 보세요. A랑 A 아닌 거 합치면 뭐죠? 아니 A거나 A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A랑 A 아닌 거 합치면 전체거든. 이건 뭐 별다른 이름이 없죠. 야 전체랑 뭘 합쳐? 야 근데 이미 전체잖아. 뭐 합칠 게 건덕지가 있어. 전체인데? 전체.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3번도 해볼게요. 2번을 지울게요. 되게 짜증나죠? 네. 보통 이제 집합에서 애를 먹는 게 지금 여기에서 많이 애를 먹기는 하죠. 네.
해봅시다. 자, 제일 먼저 할 거는 차집합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차집합을 처음부터 빡시게 하면 좀 힘드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차집합부터 좀 먼저 해볼게요. 네, B에서 A를 지우니까 B는 B인데 A 애들은 다 지워지고 A가 아닌 애들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B지만 A가 아닌 애들. B지만 A 아닌 게 아닌 애들. A 여집합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괄호안을 잘 보니까 B교가 공통인수예요. 공통인수라고 해요. 공통인수는 뭘 할 수 있어요? 묶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분배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분배했죠? 근데 거꾸로 하면 뭐예요? A합이 공통인수니까 A합으로 앞으로 묶어주고 B 교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배 법칙 거꾸로 한 거예요. 그냥 분배 법칙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 왜냐하면 이거 전개가 너무 힘들잖아. 비교가 공통인수니까 비교하고요. A 여집합 합집합 A 할게요. 그러면 자, 이거 합치기가 되게 쉽거든? 왜냐하면 A랑 A 아닌 거 합치면 뭐예요? 전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B 차집합 비교 네, 전체입니다. 야, 그럼 B랑 전체랑 공통점이 뭐야? B지 뭐. 공통점이 뭐야? 작은 거 고르는 거잖아. B가 작잖아. B에서 B 지우면 아무것도 안 남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숨이 떡 막히죠? 이거 어떻게 다 하냐?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 자, 그래서 이해만 하면 충분하니까 내가 뭘로도 보여줬다? 벤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줬다. 물론 서술형에서 벤다이어그램 써가지고 증명하라고 했는데 서술형에다가 벤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증명 끝 이래버리면 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선생님들이 증명하라고 할 때는 교환법칙, 분배법칙, 결합법칙 이런 거 써서 증명하라고 출제할 거라서 그럴 때 저기 벤다이어그램 그리면은 서술형 감점 나오거든요. 빵점 처리하거나 알긴 알아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당장 이해하고 싶으면 네, 이렇게 가요. 1번 다시 얘가 뭐냐 했잖아. 그럼 그려. 그리고 영역 써.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A가 1, 2번이죠? 교집합 A 차비가 1번이죠? 그러면 1, 2번하고 교집합 1번 아닌 애가 뭐야? 2, 3, 4지? 근데 1, 2하고 2, 3, 4 공통점이 뭐야? 2번이지? 우리가 2번을 뭐라 그래? A 교집합 B 아닌가? 됐잖아. 이렇게 하면 되지. 자, 다음 요거 3번. 이거 벤다이어그램 보세요. B차 A가 뭐예요? B에서 A를 지우니까 이거 3번이고요. 자, B차 A 여집합인데 뭐 힘들면 천천히 해. 자, B가 2, 3번이고 거기에서 뭘 지워요? A 아닌 걸 지워요. A 아닌 게 3, 4번이거든요. 그러면 2, 3에서 3, 4 지우면 뭐가 지워져? 3이 지워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는 거는 2번이에요. 그래서 3번 합집합 2번입니다. 근데 B가 뭐예요? 2, 3번이죠. 아니 2, 3번에서 3, 2번 지우면 아무것도 없잖아. 공집합. 이제 뭐 열심히 푸니까 그냥 벤다이어그램 최고라니까요. 자, 371번은 내가 해줄게. 네, 내가 해줄게. 증명을 하라 했으니까 증명은 내가 해야지. 여러분은 증명하시오는 굳이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371. 자, A 차집합 B 합씨랑 A 차집합 B의 차집합 C가 같음을 증명하래요. 네. 그러면 이제 얘를 점점점 변형시켜서 얘를 해볼게. 자, 한번 봅시다. 일단 내가 차집합부터 바꿔주자 그랬죠? A는 A인데 얘가 아닌 거. 자, 그러면 여기 여집합 기호를 어떻게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드모르간을 씁시다. 그래서 A교 B가 아니거나 그리고 C가 아닌 거. 잠깐만. 이러면 다 교집합인데. 셋 다 공통점 아니야? 그럼 뭐 앞에 두 개를 하든 뒤에 두 개를 뭐 하든 상관없잖아. 앞에 두 개를 먼저 할게. 자, 뭐 한 거야? 결합 법칙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는 차집합, 여기서 일로는 드모르간, 여기서 일로는 결합 법칙 쓴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예요? A인데 B가 아닌 거. 이게 A 차집합 B잖아요. 이것도 뭐야? 얘는 얘인데 C가 아닌 거. 그러니까 C인 거는 안 돼. C가 아닌 거니까. C인 거 지워라. 됐네요. 여기서 일로 갈 때도 차, 여기서 일로 갈 때도 차. 됐네요. 증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알아내기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수업 있어가지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쉬세요. 많이 했잖아요.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10번이요. 자,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그리고 나서 얘를 교집합 A를 했더니 공집합이더라. 자, 이때 항상 옳은 것을 했습니다.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좀 간단하게 해보라는 거고, 이 괄호안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괄호안을 잘 보니 이게 공통인수가 있어요. 그럼 인수분해 하듯이 공통인수를 뽑아주는 거지. 합집합, 비여집합이 공통인수니까 뒤로 빼주고, 남는 거는 A 여집합, 교집합 A가 있죠. 그러니까 A 여집합, 교집합 A에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하면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쓴 게 지금 이거죠. 그죠? 합집합 B의 여집합이 공통인수라서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러고 나서 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아닌 거랑 A는 공통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칠 건데 아무것도 안 합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그냥 B의 여집합만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를 바꿔주는 교환 법칙을 쓰면 이게 A인데 B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A에서 B인 것들은 다 빼고 B가 아닌 것들만 남겨라죠. A 차집합 B가 됩니다. 그게 뭐? 공집합. 그럼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A에서 B를 지웠더니 아무것도 안 남았네. 너무 많이 지워서 그런 거고, 그건 B가 너무 커서 그렇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1, 2, 3, 4, 5번 중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힘든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객관식 문제 푸실 거면 그냥 벤 다이어그램 쓰세요. 네. 여집합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집합을 반드시 그려주세요. 네. 자, 뭐 한번 지워보자. 예. 자, A 아닌 거 3, 4번. B가 아닌 거 1, 4번. 교집합 A인 거 1, 2번. B가 아닌 거 1, 4번. 그럼 이게 3, 4, 1, 4 합치니까 1, 3, 4고 교집합 1, 2, 4입니다. 그럼 1, 3, 4, 1, 2, 4 겹치는 게 뭐냐면 1, 4예요. 그 다음에 잠깐 이 교집합이 맞니? 네, 맞네요. A가 1, 2번이죠? 네. 1, 4, 1, 2 겹치는 부분 1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 영역은 사실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사실 없어요. 그러면 A는 2번만 있고 B는 2, 3번이니까 A 2번이 B의 2, 3번에 들어가죠. 근데 뭐 아까도 비슷한 걸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1번 A가 B에 들어간다. 맞잖아요. 왜 A는 1, 2번이 아니라 2번만 있다고요. 왜 1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1번 이렇게 하시면
네, 항상 옳은 건 1번이죠. 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373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A 합집합 B에 교집합 B 차집합 A의 여집합이 네, A급이다. 이게 집합 연산법칙 쓰면 되게 힘들거든요. 자, 좌면을 봅시다. A 합 B. 네, A 합 B 1, 2, 3이죠. 자, B차 A가 뭐냐면 3번인데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1, 2, 4번이에요. 그럼 1, 2, 3, 1, 2, 4 겹치는 건 1, 2죠. 근데 A급이 2번이다 이거예요. 1, 2번하고 2번이 같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1번이 없어져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번은 공집합이다 가 되는 거예요. 방금 전처럼 지워주시고 A는 2번만 B는 2, 3번이다 하고 문제 풀면 똑같이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칭 차집합인데 이게 이제 외워야 하는 것들도 좀 있는데 나는 외우는 걸 별로 추천하진 않아서 교환법칙이니 결합법칙이니 이런 얘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하죠. 네. 지금 내가 앞에 설명도 너무 길게 한 데다가 대칭 차집합은요 A 차집합 B와 B 차집합을 B 차집합 A를 합친 거를 대칭 차집합이라 그래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쪽이죠. A차 B와 B차 A의 합집합. 이러면 차집합 부분이 벤 다이어그램상 좌우 대칭처럼 보여서 대칭 차집합이라고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대칭 차집합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저게 차집합 기호는 원래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 이 영역은 전체에서 가운데를 뺀 거거든. 그래서 뭘로 보는 게 좋으냐? 합에서 교를 뺐다로 보는 게 좋습니다. 합에서 교를 뺐다로 하면은 조금 더 쉬워요. 네, 계산이. 자, 그래 놓고 뭐 374번 해보겠습니다. 자, A 동그라미 B를 네,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걸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합집합 얘기 교집합은 너무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쓴 거예요. 동그라미 기호를 쓰면 저게 합에서 교 뺀 걸로 이해하자라는 거죠. 자, 문제 A 동그라미 B에서 동그라미 B를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또 뭐 써요? 이거 쓸 거예요. 최고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자, 일단 앞에 바로부터 해봅시다. 이게 A네요. 합에서 교 뺀 거라고요. 그러니까 1, 2, 3에서 2번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A가 1, 2번이죠. 근데 이게 동그라미 뜻이 뭐라고요? 합에서 교 뺀 거라고요. 그럼 합치면 1, 2, 3인데 겹치는 게 1번이잖아. 그러니까 합집합 1, 2, 3에서 교집합 겹치는 거 뺀 2, 3번만 남고 2, 3번은 뭘 의미합니까? B네요. 그러니까 얘는 B 이러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최고입니다. 네. 자, 배수의 집합. 요거는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375번은 빼세요. 특강 2번하고. 네. 이거는 그냥 실전 문제 풀면서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75번은 뺍시다. 자,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유한 집합의
집합이라는 것 자체를 실생활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집합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경우의 수 세실 때 확률과 통계하실 때 도움되는 면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여기서 잘 알고 가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런 거 집합 선생님 이런 거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진짜 경우의 수 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물론 경우의 수가 수학 공통 수학 1에서 나오긴 하지만 3학년 때 배우는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자, 이런 게 성립합니다. 이게 원소 개수 세는 법이랬죠?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요. A 원소 개수랑 B 원소 개수를 세고 교집합을 빼주면 돼요. 자, 이런 공식 하나 있습니다. 자, 증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자, 내가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 4번 구역, 4번 구역 사실 필요 없는데 1, 2, 3, 4번 구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다 셀 거예요. 그럼 A 합집합 B는 1번, 2번, 3번을 한 번씩 세는 거잖아요. 1번, 2번, 3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한 번씩 세는 건데 여러분이 A의 개수를 세면 1, 2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를 세면 2번, 3번 영역에 있는 애들을 다 세겠죠. 근데 이러면 2번을 두 번 셌잖아요. 그러니까 2번을 한 번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공식 하나 나옵니다. 오케이? 네, 별거 없죠? 자, 다음. 자, 3개짜리 합집합. 네. 요거는요, A, B, C를 한 번씩 더하고요. 그 다음에 뭘 빼냐면은 A교 B, B교 C, C교 A를 한 번씩 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교 B교 C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증명해볼까요? 자, 1, 2, 3, 4, 5, 6, 7. 네, 7개의 영역을 다 한 번씩 셀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7번까지 있는 원소들을 다 개수를 셀 건데, 그러니까 얘는 결국 1번부터 7번까지를 다 셀 거야. 근데 여러분이 A를 세잖아요? 그럼 1, 4, 7, 6을 한 번씩 센 거예요. 그럼 1, 4, 6, 7을 한 번씩 세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세잖아요? 2, 4, 5, 7을 센 거예요. 그 다음에 C를 한 번 세면요 3, 5, 6, 7을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A 세고 B 세고 C 세면 4, 5, 6, 7을 너무 많이 셌어요. 그래서 원래 1, 2, 3, 4, 5, 6, 7을 한 번만 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1, 2, 3번은 한 번씩 셌는데 4, 5, 6, 7을 좀 너무 많이 셌어요. 그래서 자 A교 B를 빼줍니다. 4, 7번을 빼줘요. 그 다음에 B교 C도 빼줘요. 5, 7번을 빼줘요. C교 A 6, 7번도 빼줘요. 그러면 4, 7, 5, 7, 6, 7을 빼니까 자 4, 7, 5, 7, 6, 7을 빼니까 네, 어떻게 돼요? 오씨 색깔 어디였어? 예. 자 그래서 4번하고 5번하고 6번이 남았죠. 근데 우린 7번까지 세야 되거든. 7번을 한 번도 안 세서 다 지워버렸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7번을 한 번 더 세준다. 자 이렇게 갑니다. 약간 느낌이 요런 느낌? 약간 요 느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네. 네. 약간 곱셈 공식 변형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자 하나씩 더하고 둘씩 빼주고 셋씩 더하면 됩니다. 하나씩 덧셈하고요. 둘씩인 걸 빼줘요. 그리고 만약에 셋씩인 게 있으면 셋씩 더해줍니다. 네. 자 이거를 뭐 좀 아주 어려운 유식한 표현으로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고 하는데 네, 뭐 근데 이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공식 외우면 됩니다. 네. 한 번씩 세는데 가운데를 너무 많이 세니까 한 번씩 빼고요. 근데 그러면 정가운데를 너무 많이 빼버려가지고 마지막에 3개짜리면 한 번 더 더해준다. 이렇게. 증명 간단하니까 이 정도 기억하시고 미안한데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네, 필수라서. 네, 하다 보면 늘어요. 네, 언어 많이 했어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여집합과 차집합은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바로 볼게요. 벤다그램 그리면 최고입니다. 자, 봅시다. 필수 문제 11번. 전체 집합,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자, 전체는 60개예요. 네, A는 37개고요. 자, B가 40개고요. 그 다음에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15개인데요. 자, 얘 마지막이 좀 알아보기가 힘들죠. 그러면 얘를 한번 이렇게 보는 거야. 드모르간의 법칙을 썼잖아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에요. 네, 그 공통인수 여집합을 묶어내는데 대신에 그럼 안에 부가 바뀌어요. 자, 얘가 15개. 자, 선생님이 공식을 얘만 알려줬는데 이건 뭐지? 예, 방법 있습니다. 뭐 벤더력을 쓰시면 돼요. 역시나 1번, 2번, 3번, 4번인데 자, 나한테 준 힌트들이 있는데 힌트 중에서 확실한 거를 좀 구하세요. 자, A 전체는 60개고요. A가 1, 2번 합쳐서 37개, 그 다음에 B지역 2번, 3번 합쳐서 40개, 그 다음에 A 합 B가 아닌 애가 15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5개예요. 4번 구역이 15개입니다. 그럼 전체가 60개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1, 2, 3번 영역인 A 합집합 B가 60개에서 15개를 뺀 45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공식을 쓰시면 되죠. 합집합은 둘이 더하고 교집합을 뺀다. 내지는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거는 1, 2,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1,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죠? 2, 3번이죠. 1, 2번이 37개, 2, 3번이 40개, 1, 2, 3번 하나씩 세면 45개. 자, 그러면 NA 더하기 NB는 37 더하기 40이니까 77인데 이거는 어떻게 센 거예요? 1, 2, 2, 3을 센 거잖아요. 2번을 두 번 셌어요. 그럼 2번을 두 번 세면 77개, 얘는 45개. 그러니까 2번을 한 번 더 셌더니 45개가 77개가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된 거야? 28개가 더 많네. 29개? 아니. 32개가 더 많네. 그러니까 2번 구역이 32개. 예, 60한 표현으로 공식에다 써가지고 A교 B가 32개. 자, 그러면 여기가 32개인 거야. 근데 A가 몇 개래? 37개잖아요. A 전체가. 이거 합쳐서 37개잖아. 그럼 여기 5개. 3번 구역도 이거랑 합쳐서 40개니까 여기는 8개. 그래야 이렇게 합쳐서 B 40개죠.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다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차 A는 3번 구역 8개. 뭐 이렇게 세시면 됩니다. 바로 3개짜리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80번하고 82번이 1번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82번 바로 하겠습니다. 세 개짜리는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급적이면 공식 쓰는 거 정도만 하시고 굉장히 어렵게 내는 것들은 뭐 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자, A가 10개, B가 9개, C가 6개. 그 다음에 A 합 B는 15개. 그 다음에 B 합 C는 11개. 근데 문제에 뭔가 하나가 더 있어요. 맨 처음에 A도 C는 없대요. 자, 이래 놓고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구하래요. 자, 그럼 공식을 쓸 거거든요.
A, B, C 다 몇 개냐인데 이거는 A랑 B랑 C를 더하고 근데 이러면 가운데를 너무 많이 썼다 그랬죠? 겹치는 걸 빼야 돼요. 그래서 두 개 겹친 걸 빼줘요. 아이고 칸이 좋네. 근데 이러면 가운데를 너무 많이 빼가지고 내가 세 번째 거는 더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A, B, C는 줬어요. 이게 10개고요. 이게 9개고요. 이게 6개예요. 자 A 교비를 해야 돼요. A 합비를 줬죠. 이거는 뭐예요? A 더하기 B에서 A 교비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A가 10개고 B가 9개인데 A 교비를 빼니까 15개 19에서 뭘 빼야시고 4 이거 4 B교시도 마찬가지예요. B합씨를 줬어요. B합씨는요 B에다가 C 더하는데 가운데를 너무 많이 세서 B교시를 한번 빼야 돼요. B가 9개 C가 6개 그러면 뺐더니 11개야? 아 이게 4개. 자 C교 A는 A랑 C랑 겹친 게 없다 그랬죠? 빵개. 어이구 그럼 마지막에 얘가 나와서 얘는 뭐지? 인데 이거가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근데 이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A, B, C가 다 겹치는 게 몇 개냐인데 A, C가 안 겹친대요. A랑 C는 겹치는 게 없어요. 이게 A랑 C가 겹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셋 다 겹치는 것도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빵개입니다. 네, 그래서 10 더하기 9 더하기 6에서 4, 4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 빵개라는 거를 A도 C가 없으면 다 겹치는 것도 없다. 알아차리라고 내는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신에서 가끔 내는 문제입니다. 82번. 자, 12번. 네, 필수 12번. 네, 이거는 활용 문제인데 활용은 뭐 딱히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공식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문제만 하겠습니다. 자, 전체 60명의 학생인데 영어 수학을 풀게 했더니 영어를 맞춘 사람은 잠깐만 5분만 있다가 봐. 네. 밖에서 놀아요. 네. 영어 35문제, 수학이 28문제 맞았고요. 모두 틀린 사람이 5명이야. 자, 이때 다음으로 맞추래요. 영어, 수학 적어도 한 문제 맞춘 학생이랑 둘 다 맞춘 학생이랑 영어만 맞은 학생이랑 자, 별거 없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줍시다. 영어, 수학. 근데 모두 틀린 애가 5명이야.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영어를 맞춘 애, 수학을 맞춘 애, 여기 가운데는 둘 다 맞춘 애고 영어만 맞춘 애, 수학만 맞춘 애죠. 둘 다 틀린 애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전체가 60명이니까 이쪽이 몇 명이 5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또는 수학은 그러니까 영어랑 수학을 합집합을 때려버리면 이게 55명인데 그런데 이거는 영어에다가 수학을 더하면 이 가운데를 2번 셌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거 빼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 35, 네, 28 빼기 x가 55 이게 63이니까 네, 이게 8이네 8명이네. 그럼 영어가 35명 받았잖아요. 이거 합쳐서 35명이니까 이게 27명. 그 다음에 수학은 28명 받았으니까 이거 합쳐서 28이잖아요. 20명. 자, 그래서 영수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춘 학생은 55명이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맞춘 학생은 8명이고요. 영어만 맞은 애는 여기 27명. 뭐 이렇게 세라고 이거예요. 네.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메꿔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발전 문제 13번을 하고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학생이 하나 와가지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영상을 딱 겁나게 하고 끊어야겠네요.
요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서 네, 이 정도도 사실 좀 문제가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힘들 거예요. 자, 전체가 네, 필수 문제, 발전 문제 13번이에요. 네. 자, 전체가 30개고요. 그 다음에 A가 22개고요. B가 17개예요. 자, 문제. A 교비의 최대는 몇 개고 최소로 겹치면 몇 개냐예요. 자, 나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어려운 공식을 쓰면 좋긴 한데 공식 쓰면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가. 그래서 나는 그림으로 할 거야. 전체가 3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집합에 30개가 복닥복닥 있어요. 30명이 복닥복닥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라는 영역에는 22명이 들어갈 거예요. 네, 복닥복닥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라는 영역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여기 17명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17명이 좀 적잖아요. 22개보다. 조금 작게 그렸어요, 원을.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같이 그리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 뜻이 뭐냐? 겹치는 게 최대한 많으면 어떻게 겹치면 최대한 많이 겹칠 거냐고 최대한 안 겹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거든? 자, 그러면 봐요. 최대한 많이 겹치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니 여기 A가 있잖아. 22명이. 근데 B가 어떻게 들어가면 최대한 많이 겹쳐? B가 이렇게 들어가면 최대한 많이 겹쳐요. 그래서 여기 17명. 그럼 여기 5명 있으면 합쳐서 저기 2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로 많이 겹치는 거는 17개다 하면 돼.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최대한 안 겹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봐요. 요거랑 네, 요만큼 겹쳤죠. 그 다음에 그림을 요거랑 하면 자 면적이 좀 어때요? 좀 작아집니다. 그죠? 좀 작아져요. 요러면 좀 더 작아져요. 그러니까 나는 이 그림의 면적을 겹치는 애들이 많으면 이렇게 그릴 거고 이렇게 그리면 이제 겹치는 애들이 적은 거야. 즉 어떻게 하면 되냐? A, B가 이렇게 멀어지면 겹치는 애들이 줄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겹치는 애들이 줄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랑 B는 계속 멀어져야 돼. 멀어져야 된다고. 붙어있는 게 아니라 멀어져야 돼. 멀어지면 어떻게 돼? A랑 B가 서로 떨어지고 싶으니까 막 이쪽에 달라붙어.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깥에가 좁아져요. 이해가 돼요? A, B가 점점 멀어지면요, 이 바깥에 있는 영역이 좁아져요. 그 막 서로 붙기 싫으니까 막 벽에 바짝 붙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깥에 있는 영역이 최대한 적어지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가는데 여기 빵 명이 들어가면 돼요. 바깥에. 그럼 A, B가 최대한 서로 붙기 싫어서 바짝 떨어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면 되느냐? 여기에 빵명이라서 A 합집합 B가 전체랑 똑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얘가 30명일 때가 최대한 적게 몰려있는 거예요. 바깥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A 합 B가 전체일 때 바깥에는 아무도 없고 A, B가 전체 30명일 때 그러면 이때는 이게 A 더하기 B 빼기 A 교비잖아요. 그래서 22 더하기 17 빼기 요 놈입니다. 39니까 9를 빼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9명은 붙을 수밖에 없다. 최소 9명. 네. 자, 하나만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아니 86번은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그죠? 네, 86번은 거의 똑같고 그냥 85번 하고 끝낼게요. 네, 85번. 85번은 더 쉬운데. 자, A가 15명, 그 다음에 B가 26명, 그 다음에 A 교비는요
겹치는 애는 최소 7명이에요. 작아봤자 7명은 겹쳐요. 자, 그러면 A 합비는요. 최대 최소를 구하래. 자, 그럼 이게 A에다가 B를 빼고, B를 더하고 A 교비를 빼야죠. 그러면 지금 뭐는 되냐면 15 더하기 26은 돼요. 그러니까 41 빼기 A 교비는 돼요. 자, 요거가 최대일 때랑 요거가 최소일 때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최대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빼야 돼. 최대려면 A 교비가 적어야 돼요. 조금 빼야 돼요. 야, 근데 A 교비는 작아봤자 7이잖아. 그러니까 최대려면 41 빼기 7, 34 하면 되고, 최소이려면 많이 빼야 되죠. A 교비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겹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15명하고 26명이 많이 겹쳐야 돼요. 자, 15명하고 26명하고 많이 겹치면 뭐 30명 겹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 A가 15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0명이 겹치냐? 20명 겹칠 수 있어요? B가 26명? 아니죠. A가 15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겹치는 게 20명이에요? 많이 겹쳐봤자 15명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41 빼기 15, 26. 그래서 최대는 34, 최소는 26.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엄청 어려운 건 없어서 다행이네. 네. 자, 그래서 집합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수업이 있어가지고 연습 문제를 몇 개를 해줄지는 좀 고민을 하고 요 수업 마치고 내가 다시 녹음을 좀 할게요. 예. 일단 집합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명제 한 절반 정도 나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네. 뒤에 거 들어야 돼요. 예.